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매직시를 뜨겁게 달군 소식들과 월가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항용 위원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용입니다. 네, 오늘 인사이트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목표지수 상향의 보수적인 시각인 곳은이라고 정했습니다.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올해만 17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마치 유행처럼 목표가 상향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요. 월가의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한결같이 비슷한 항상 장밋빛 전망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미국은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지만요. 월가에 속해 있는 IB들에게는 뚜렷이 구분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월가의 목표 지수가 상향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최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000에서 5,400으로 올리면서 최고 목표 지수에 동참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지난달에 4,700에서 5,200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클레이즈도 4,800에서 5,300 등으로 목표 지수를 상회했고요. 참고로 월가 전체 올해 연말 지수 평균 5,032포인트 정도 됩니다. 반면에 작년부터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은 여전히 연말 목표 지수를 각각 4,500, 4,200에 제시하면서 최근에도 이들의 이 과거 의견을 재확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표를 보시면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가장 낮은 목표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윌슨이죠. 대표적인 약세론자라고 하겠지만 2022년에 또 최고의 투자 전략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좋다고 했을 때 마이클 윌슨이 꿋꿋하게 시장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거의 혼자 시장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다시 한번 레포트를 확인했는데 목표 지수를 상향시킬 이유를 자기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4,400을 여전히 4,400, 500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이익 증가에 확인 없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킬 근거를 자기는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합니다. 다수의 증권사의 목표 지수의 상향은 이익 증가 때문이 아니라 단지 밸류에이션의 상향 때문이라고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의 입장과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요, 매그7을 제외한 기업들의 폭넓은 이익 증가가 확인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4분기 전체적으로요, 이익은 7.4% 늘어났지만 7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 1.7%입니다. 물론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여전히 하드 랜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주시장은 포모 심리에 따른, 포모가 뭐겠습니까? 지수가 올라가니까는 주식이 없고 엔비디아가 없으니까 엔비디아를 쫓아서 하는 그런 심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포모 심리에 따라서 투기적 매매가 가세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다,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JP 모건은 마르코 콜라노백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은 어떤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그러니까 그 위험을 테이크하면서 어떤 랠리에 계속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 대해서 피로감을 보여주는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급격한 조정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방어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면은 지나친 과매 수익률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정학적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위협이 가자지구도 있죠. 지금 거의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중동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고요. 남중국해에 대한 이슈, 즉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를 하는 목소리가 JP 모건의 시각이 내겠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2달 연속으로 생각보다 더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 글로벌 금리가 더 오랫동안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이라든가요, 회사채에 대한 비중 축소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원자재라든가 현금, 여기 원자재는 이제 유가, 원유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엔비디아를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굳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랠리를 선두에서 시장을 리드했던 것이 엔비디아 아닙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끌고 가면서 소위 AI, 테크 주식
주식들을 엄청나게 끌고 올라와 있는데 반대로 말이죠. 엔비디아가 AI가 피크 시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내려면 정확히 반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들의 시각도 참고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매매보다는 분산 투자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시장의 생존 전략을 꼭 짜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기술주들 가운데 알파벳만 제외하고는 좀 약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국내 시장과는 달리 해외 월가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경향이 큰데요. 다양한 시각들을 좀 분석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네, UBS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UBS는 시장을 이끌고 있는 4가지의 요소로 가치, 성장, 모멘텀, 퀄리티를 항상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다고요? 네, 아주 흥미롭기 때문에 저도 좀 기사를 보고 나서 재밌어서 조금 더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가치주, 성장주, 모멘텀주, 퀄리티주 이렇게 항상 대표적으로 시장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장주와 모멘텀 주식의 그런 팩터가 가치나 퀄리티를 압도한 것들이 사실이 있는데요. 최근 수년간요, 이런 4가지 요소를 오히려 압도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UBS가요, 스타디를 해봤는데 최근에 수년간을 해봤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논란이라고 굳이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자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 내지 목표 주가의 편차를 논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거의 대부분이 의견이 비슷합니다. 뭐 삼성전자 대부분이 거의 모든 사람이 매수 의견, 현대차 매수 의견 뭐 갖고 있고요. 간혹가다 중립 매도란 게 거의 있지 않습니다. 중립 의견도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92%가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미국은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매수 의견도 있고 오늘도 테슬라가 다시 한번 중립에서 매도 의견 나올 정도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표적인 주식 매도 의견은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렇게 매수 의견도 있고 매도 의견도 있고 목표 주가 천차만별인데 그거의 관점에서 오히려 목표 주가나 의견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목표 주가나 어떤 의견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 이거를 UBS는 논란이라는 항목을 갖고 평가를 했는데요. 2010년 이래요. 즉 14년 동안의 투자 의견과 편차를 가장 큰 종목군과 그렇지 않은 종목군을 차이를 내봤더니 연평균이요 1.6% 정도 상회했다는 것입니다. 즉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많이 갈린 주식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더 주가의 수익률이 좋았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기술주 분야가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술 성장들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성장의 꿈을 꾸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러셀 1000 주식의 그중에서도 기술주 간에서요. 애널리스트의 목표치 편차가 매우 크고 그거에 따른 그런 주식들의 예상 실적 PR과 최근 12개월의 수익률을 조사해 봤더니 바로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팔란티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윌리어도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 클라우드플레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주식들이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다는 얘기를 갖고 있겠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팔란티어, 앱로빈, 클라우드플레어, 그리고 엔비디아 등이 거기에 포함되는 주식이더라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치, 성장, 모멘텀, 퀄리티 외에 논란이라는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그에 걸맞는 종목들 한 3가지를 꼽았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신 헤드라인에서 주목하는 2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제와 AI의 만남입니다. CNBC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AI는 거기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성장과 주가 실적을 지속할 수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버트 탱글러 인베스트먼트의 낸시 탱글러는 AI를 수용하는 구경제 주식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주식입니까? 맞습니다. AI에 관해서 너무 이제 첨단의 기술주, 엔비디아를 비롯한 첨단의 기술주만 집중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기술 회사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많은 주식들도 상승에 기회를 주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미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봇이랑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재, 소비재 섹터도 소위 효율성의 증가로 인해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목표 주가라든가요, 그리고 투자기능이 좋은 주식들을 5종목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잠깐 소개해드렸던 에머스 일렉트릭이요, 산업재 회사지만 자동화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L3 해리스는 이제 그 방위산업 업체고요. 기자는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요. 월마트와 맥도날드도 상당히 그런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바로 AI가 접목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도 상당히 상승 여력이 좀 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좀 참고로 좀 다양한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예, 마지막 헤드라인도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나라 애플, 정말 위기의 애플이었습니다. AI 혁신도 없고 주가도 휘청거리고, 근데 애플의 주가가 하락이 좀 지나치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 12%까지 하락했었는데요. 조금 오늘 좀 최근에 한 10% 후반대로 좀 줄어들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주가 하락 요인은 중국에서의 아이폰 부진이라든가 반독점 규제 이슈, 그리고 AI 시장에 진입이 된 지연 이런 것들이 있어 것인데요. 팩트셋 기준을 보면 여전히 월가의 투자 의견이 여전히 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전체 43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요. 25명이 매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매수 의견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13명이 보유, 5명이 매도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주가 평균은 $199가 되고 있는데요. 두 군데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버코어는요, 최근에 애플 매도가 지나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주가의 상승을 시킬 만한 분명 요인이 있고 그것은 바로 AI 진입에 대한 성공적인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주가는 $220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목표 주가를 $22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요, 소위 애플 기기가 활성화된 것이 20억 대가 넘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가치 창출을 위한 수익성 사업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냉랭하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올해만 보면은요, 금년도로 4곳이나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요. 올린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의견을 올린 것은 한 곳밖에 없고 내린 곳은 3곳이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 좀 유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3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넘보면서 계속 시총 1위에 오르고 혁신의 상징이었던 애플이 최근 들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 월가의 분석을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의 월가이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